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 핵심이죠. 오늘의 핵심. 자, 여기 길을 아는 것과 직접 걷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성사에 휘말리면 여기 저기 우리 지금 구독하시고 여기 방송에 참여한 저번 주에도 방송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굉장히 많이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경찰 조사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선임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재판은 변호사가 변론을 대신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경찰 조사는 진술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나 이런 노출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절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 어떤 권한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 조사를 갔는데 변호사를 같이 대동해서 갔어요. 대동해서 갔는데 변호사가 자꾸 수사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럼 경찰은 변호사를 그 자리에서 나가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개입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자꾸 코치를 옆에서 한다. 그러면 그 즉시 제지를 하고 변호사한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경찰서 가보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옆에 변호사가 가서 해주는 것은 혹시나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렇게 요새 인권침해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사무실에 CCTV가 몇 개나 있고, 다 아니면 영상 녹화실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 녹음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이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고, 또 그럴 일도 없어요. 경찰이 그냥 이런 사건 하나 가지고 막 추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딱 증거로 아까 지금 님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 갖다 제출하려고 해가지고 그냥 압박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 변호사가 고소장도 써주고, 고소장도 써주고, 이유서도 내주고, 답변서도 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서, 답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점을 자꾸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논점이 근데 대부분 경찰관이 막 추궁을 하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 어떻습니까? 보통 한 개 서울의 경찰서 팀 같은 경우에, 경제팀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인 1조로 짝을 지어져 있고, 바로 내 옆에 사수 보사수가 지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둘러싸져 있어요. 그래서 바쁜 경찰서는 각자 조사하느라 바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옆에서 계속 코치를 베드캅 국캅 전략으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피고소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소인한테도 합니다. 왜 하냐고요? 경찰은요, 사건을 이게 우리가 이슈되는 사건, 살인 사건, 아니면 큰 엄청나게 도둑질 많이 해가지고 막 언론에서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큰 공적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이외에는요, 경찰은 내가 10건을 하든 100건을 하든 1000건을 하든 나오는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건을 많이 취급한다고 해서 진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무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찰은 그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그 신진을 할 때 사건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에서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오히려 그 상사한테 잘 보여서 주관적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인사고과를 받는 것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100건 한 사람이 있고 1000건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0건 한 사람이 주관적 평가를 더 잘 받는 것이 진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1000건을 한 사람보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사건을 발령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이첩시키려고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딱 해야 되는 사건은 해요. 근데 그 해야 되는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이 자리를 이 직을 유지하면서 누가 봤을 때 이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아니다, 감사를 했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남기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건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축소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왜 둘 다를 이렇게 압박을 하냐면, 경찰관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건을 부풀리려 하기 때문에 자꾸 본질을 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고소하려고 하는 거냐, 어떤 피해를 입은 거냐, 네가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자꾸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네가 지금 신고하려고 고소하려고 하는 사건이 뭐냐, 심지어 다른 사건이 있어요. 죄가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메인 사건을 벗어나는 어떤 논점을 자꾸 이렇게 넓히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축소하려고 하고, 딱 가지치기를 해서 사기면 사기, 횡령이면 횡령, 절도면 절도, 딱 그것만 하려고 딱딱딱 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다 자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잘못 고소했다가 이거 무고죄로 오히려 되려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겁을 주기도 해요. 예. 피고소인한테는 어떻게 해요? 당신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쪼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편해요? 경찰관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가 편해지니까. 사건이 축소돼야지. 편한 거니까. 간단해져야지. 그래서 경찰관의 생각을 꿰뚫으려면 이겁니다. 중교수의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글이 거의 지금 경찰 사용 설명서라고 탭이 돼 있어요. 카테고리 여기 한 170개 정도 글 있거든요. 경찰에 관련된 거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걸 여기에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질문이나 지금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